네, 그럼 이제 주주총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상당히 어려운 하루였습니다. 오전장만 하더라도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진 않네, 상승 전환안에 기대감을 일부 갖게 하기도 했는데 오후장에 들어서면서 역시나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고 낙폭은 점점 더 깊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이면 저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루하루 그 저점이 더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 마음이 상당히 같이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돌파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송률, 박춘현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상당히 좀 어려운 하루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 송률 매니저님이 주주분들 위해서, 투자자분들 위해서 위안의 말씀도 좋고 여러 가지 전략도 좋고요.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이번 주에 막 대형악재가 터졌기 때문에 어떤 말로도 사실 위안이 안 되죠. 네,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계속해서 증권가에서 나오는 이슈는 뭐냐면은 저평가 매력에 부각되는 과대낙폭 종목들 위주로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은 맞다라고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보통 누워 있는 것들을 많이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시즌 시작할 때마다 4위였는데 지금 2위로 올라왔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시장이 지지부진하더라도 과대낙폭 종목들은 순환매가 돌면은 강한 상승이 다시 동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단타에 비중을 두거나 약간 고점에서 진입보다는 아무래도 누워있는 종목들이 훨씬 리스크 측면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있다. 이런 내용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증시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세만 보더라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환매가 도는 종목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안에서의 관심을 받고 있는 업종 중심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혹시 박준현 매니저님도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송률 매니저님 이야기 잘 해주셨고요. 저는 요번 이 사태 자체가, 해프닝 자체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이제 그동안 조금 악성 매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털릴 사람들은 이제 다 털고, 이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매물이 좀 남아 있다 하더라도 우리 종목별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장 자체도 마찬가지고 매물이 조금 위에 남아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다 털렸을 거다. 그렇다면 매물이 없는 상황에서는요, 자 우상향하게 되면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정리만 된다면은 충분히 저는 예상치 못한 우리가 상상치 못한 만큼의 이상만큼의 또 급등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잘 준비하시면은 저는 분명히 이번 시장 기회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안건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이 한 분에서 하나씩 이렇게 주제를 봤는데 첫 번째 안건을 보고 누가 발의를 했는지 제가 바로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안건 만나보시죠. 자, 해운입니다. 물론 이번 계엄령으로 인해서 약간 위기설이 돌았지만 큰 타격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관계당국도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운임에 대한 피크아웃 우려가 나오고 있고 또 트럼프 2기 출범을 하게 되면 1기 때와 마찬가지로 좀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겠냐라는 우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과연 이 해운주에 대한 투자 적기인가 하는 물음표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역시나 송률 매니저가 가지고 왔습니다. 해운은 제가 1년에 한 번씩 꼭 가져오는 것 같아요. 언제 가져오냐? 누워있을 때입니다. 지금 확실하게 누워있거든요. 지금 앵커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최근에 BDI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발티 운임지수가 많이 떨어졌는데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급 과잉이 있고 두 번째는 국제 정세의 불안정으로 인한 수요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에는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벌크선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포트폴리오 비중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은 기존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선 좀 비중이 컸었는데 컨테이너선 비중을 줄이고 LNG선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다. 지금 같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보통 이제 대선을 해주기도 하고 단기 용역 계약을 맺기도 합니다. 자, 이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은 달러입니다. 지금 또 환율이 굉장히 고환율입니다. 이 고환율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게 해운선사다. 해운선사 같은 경우는 보통 단기 계약을 많이 맺곤 하는데 지금 같은 시기에서는 단기 계약이 넘치고 있습니다. 단기 계약 특징이 뭐냐면은 일단 중요한 거는 고환율 수혜가 가장 예상되는 부분이고 해운사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단기 차입금을 많이 상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국제 정세가 불안한 상황이니까 기초 체력을 늘리고 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아무래도 당분간 지금 리스크가 크거든요. 지금 증시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공급망도 계속해서 위태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초 체력으로 많이 포커스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은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우리나라 해운선사들 카타르 에너지 프로젝트 중심으로 해가지고 LNG선을 대폭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해운선사 같은 경우는 벌크선, 컨테이너선 수익률이 낮습니다. 수익률은 어디서 발생이 되냐면은 LNG선, 자동차 운반선 아니면은 VLCC 같은 초대형 원유 운반선 이런 데를 통해서 용선료가 높기 때문에 고부하 가치 중심으로 재편을 하면서 기초 체력을 늘려가고 있다. 이 단계를 지금 우리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해운주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BDI가 하락을 하고 지금 공급 과잉이 문제가 되면서 대부분 주가가 누워 있습니다. 하지만 뭐 예를 들면은 뭐 대한해운 같은 거 굉장히 좋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가 7년 연속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도 한 19% 정도 됩니다. 그 안에서도 봐야 될 종목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고점 대비 3분의 1 토막이나 절반 가격 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시계를 좀 길게 놓고 봤을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예상컨대 현재 투자자분들한테서는 약간 관심도에서 멀어져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럴 때일수록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게 송률 매니저의 관점이고요. 자, 그렇다면 탑픽 종목은 어떤 걸로 가지고 왔는지 두 분의 종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언급이 됐던 대한해운이 나왔고요. KCTC가 나왔습니다. 자, 대한해운 방금 실적도 말씀해 주셨는데 좀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뭐 석유, 가스, 에너지, 철광석 복합적으로 운반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벌크선사입니다. 벌크선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LNG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지금 LNG선만 총 최소 14척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수익이 발생되고 있고 LNG 중심으로 실적 개선이 높아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얘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19%에 해당하는데 매출액과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무려 7년 연속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근데 반대로 주가는 지금 누워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프닝 때 여러분들한테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는 종목을 잡으셔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고점이 3,100원입니다. 3,100원인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1,732원이거든요. 굉장히 거의 한 절반 정도 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약간 매수 메리트 있는 가격대다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거는 LNG선이나 초대형 운반선인데 얘 같은 경우는 VLCC도 갖고 있습니다. 초대형 원유 운반선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매각을 하고 있는데 매각을 통해서 단기 차입금을 납부를 하겠다 발표를 했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초 체력을 개선하고 있다. 지금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종목들이 부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트럼프 관세 내용이 나왔는데 트럼프 관세랑은 상관이 없이 물동량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관세를 높게 때린다고 해서 물동량이 감소하고 그런 사례는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리스크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권에 있을 때 분할 매수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한해운이었고요. 자, 다음은 박준현 매니저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KCTC를 골라오셨네요. 네, 뭐 KCTC 아마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 아마 좀 많이 보셨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뭐 쿠팡 관련주로도 물려 있습니다. 쿠팡 쪽의 물류를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뭐 쿠팡이라든가 동방 뭐 이런 종목들이 관련주로도 묶여 있는데 지금 이 KCTC 같은 경우는 뭐 컨테이너 터미널 사업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뭐 운송, 보관 등 이런 부분에서 실적을 좀 올리고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어느 정도 좀 이 뭐라고 할까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조금 올라와 있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그 전부터 이 기업 자체만 놓고 본다면 유불 회사에 쌓아놓고 있는 돈이 1000% 이상 돈을 쌓아놓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비교적으로 그러니까 안정적인 재물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으로도 보면 메이저 수급이 아직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송률 매니저님처럼 말씀처럼 주가 자체 뭐 시세만 놓고 본다면 누워 있습니다. 누워 있지만 조만간 좀 살짝만 건드려도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수급이 조금만 붙어줘도 충분히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상 아직 메이저 수급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물량들이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충분히 지금 자리면은 이따 차트 한번 보여드릴 테지만 그 자리 자체가 뭐 투자 전략이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손절라인 목표가 뭐 이런 등등등의 부분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면 이렇게 시절이 좀 어수선할 때 조금씩 모아가면 참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KCTC를 골라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탑픽 종목에 대한 선정 이유를 들어봤고요. 이제는 주주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차례입니다. 시크릿 주주 만나보시죠.
주주들의 생생한 이야기 들어보는 시크릿 주주 시간입니다. 먼저 대한해운 토론방부터 입장해 보도록 할게요. LNG가 주력이고 벌크 계약도 10년짜리 장기 계약이다. BDI 지수와는 무관하다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이 발틱 운임 지수가 하반기 들어서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도 좋고 수주도 탄탄하니 괜찮다라는 내용 올려주셨습니다. 또 시황 개선을 기다리며라는 리포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내년에 안정적인 실적은 유지될 거다라면서도 시황의 개선 여부는 관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다행히도 기업의 펀더멘털은 문제가 없다라는 내용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내용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기관이랑 연기금이 무지하게 던지네. 매입했던 외국인들도 다 나가고 수급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약 3가지 수급에서 모두 이거래일제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 가스관이 막혔는데 트럼프가 LNG를 수출하면 수혜는 누가 볼까라고 올려주셨는데요. 우선 트럼프가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LNG를 수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해운은 LNG 비중이 높기 때문에 또 수혜 기대되고 있는 부분이네요. 그럼 이어서 더 자세한 내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차입금 사상 최대치다. 6월에는 2,427억 원이었다고 하는데요. 올해 배를 6대나 팔고 추가 도입 계획은 없다는데 이게 맞나요? 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이 호황기에 선박을 팔아서 빚 갚는다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잠시 뒤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KCTC 토론방 입장해 보도록 할게요. 네, 외국인이 꾸준히 들어와 주니 그래도 안심이다. 앞의 종목과는 조금 다른 수급 이야기인데요. 12월 들어서 계속해서 매수세 유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누가 회사를 인수해주면 좋겠습니다. 1,200억이면 되는데 라고 올려주셨어요. 이 PBR이 0.39배로 너무 저평가되어 있으니 누가 데려가 주세요 라는 속상한 이야기도 올라와 있네요. 다음 내용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와우 회원입니다. 크리스마스 쇼핑은 쿠팡으로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KCTC가 현재 쿠팡 물류센터와 함께 협력을 하고 있죠. 연말에 대한 수혜 기대해보자 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또 KCTC 지난 4일에 부산 양곡터미널에 334억 원을 출자하면서 비중을 더욱 늘렸다는 소식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분석하기 굉장히 힘든 차트라고 합니다. 지금 바닥을 다지는 듯하지만 52주 신저가가 코앞이네요 라고 올려주셨는데요. 잠시 뒤에 가격 전략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시황이 굉장히 어려울 때 가지고 있는 손절을 하지 말라. 아무리 손실을 보고 있더라도 주수를 줄이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는 나중에 회복이 됐을 때 그만큼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나의 무기가 되기 때문인데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선박을 좀 처분한다라는 공시를 계속 내고 있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5월부터 계속 그 관련 공시가 나오고 있는데요. VLCC를 매각한다는 내용입니다. VLCC면 초대형 원유 운반선인데 얼마에 매각을 하냐? 내척을 인도랍니다. 인도라는데 사우디 해운사에다 인도라거든요. 매각 금액이 한 6,300억 정도 됩니다. 6,300억이 얼마냐면은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이 배들을 언제 취득을 했냐? 2018년에 취득을 했습니다. 2018년에 3,700억에 취득을 했는데 3,700억에 샀다가 6,300억에 엑시트하는 거거든요. 이게 악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장사 잘 되는데 왜 매각을 하냐? 그냥 단순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초 체력을 개선하는 구간이다. 아까 한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단기 차입금을 내는 기업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지금 국제 정세가 너무 불안정합니다. 앞으로도 이 리스크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버틸 만한 기초 체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매각을 진행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VLCC 같은 경우는 지금 한순간에 매각을 해서 매각 대금을 한꺼번에 받는 게 아닙니다. 순차적으로 인도를 하면서 그때마다 정산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나눠서 실적에 반영될 것이다. 이런 내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실적이 정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7년 연속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했을 때 매출액이 20% 증가하고요. 영업이익이 30% 이상 증가를 하고 있고 지금 BDI 수치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LNG선 중심의 포트폴리오로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익성은 더욱더 높아져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손해보는 장사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해주신 건데 자, 오늘 1,732원의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어떻게 봅니까?
예, 지금 이제 1732원인데 최근에 많이 내려왔습니다. 많이 내려오면서 사실 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만 거래량만 들어준다고 하면은 위에 크게 매물대가 없습니다. 거래량이 거의 없죠. 지금 바닥권인 구간인데 바닥권일 때 우리가 메리트를 둘 수 있는 부분이 거래량만 들어와서 추세만 전환한다. 그러면은 대시세를 한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러프하게 잡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워낙 지금 빠졌습니다. 빠졌기 때문에 조금 여유롭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1950원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지금이 바닥권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155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1950원, 손절가 1550원 체크를 해주시고요. KCTC 관련해서는 분석이 힘들다, 망가져버렸다라고 차트에 대한 평가를 해주셨는데 어떻길래 그렇습니까? 보여주시죠. 네, 그거는 이제 위에서 사신 분들이 위에서 사셨으니까 지금 이제 거래 없이 줄줄줄 흘러내리고 있으니까 차트가 망가졌다고 느끼시는 건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뭐 아까 여기 종토방 보니까 와우 회원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 집사람도 와우 회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이거 해도 되나? 피디님한테 물어보고 해야 되나? 그 와우 회원은 일반 회원보다 좀 싸게 주잖아요. 네. 근데 그게 한 7,800 얼마인가 막 그렇더라고. 와우 회원 가입하는데. 네. 그럼 그러면은- 혹시 관련 있는 얘기입니까? 네, 관련 있는 얘기입니다. KCTC, 예. KCTC 자체가 이제 쿠팡 물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7,800원 내고 그 다음에 이제 할인해서 물건을 사세요. 예. 물건 사시고요. 죄송하지만 바로 탈퇴하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환불 바로 들어와요 통장으로. 알겠습니다. 꿀팁 감사하고요. 네, 일단 예.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해석이 힘들다라고 하셨는데 아마 요 부분 때문에 그러실 거예요. 제가 이제 요 부분을 확대를 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앞부분에 보면 이제 윗꼬리 부분들이 눈에 보이고 지금 이 뒷부분에 한번 또 음봉이 눈에 보이실 거예요. 아마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차트에서 중요시 보는 부분은 자, 요 지금 동그라미를 다시 쳐드릴게요. 자, 다 지우고 요게 지금 들어온 수급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들어온 수급이 지금 아직 나가지 않았다. 자, 마지막에 들어온 부분은요. 약 한 2,500만 주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차트를 한번 다시 제가 넓혀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 수급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만약에 나갔다라고 하게 되면 분명히 지금 2,500만 주의 수급이 나가게 되면 3,000만 주, 5,000만 주 정도 거래가 발생을 해야 이제 다 됐구나, 시세가 끝났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뭐 시장 여파도 좀 어느 정도 있었고 계절적 비수기도 있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도 차트를 제가 4년치 보여드릴게요. 4년치를 봐도 지금 더 이상 빠질 자리가 없는 최저 바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투자 전략이 명확하게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바닥을 거의 한 2년 동안 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이 밑으로는 더 빠지기도 힘들다. 만약에 지금 여기서 거래가 발생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앞으로 하방보다는 상방 쪽이 더 유리하다. 이러기 때문에 지금처럼 투자 전략이 명확하게 나와 있다. 그러면 손절가, 목표가가 명확하게 나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수급이 붙으면 하방보다 위쪽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분할하면서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가하고 손절가하고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요, 지금 제가 크게 잡지는 않았습니다. 일단은 시세가 시장이 좀 어지러우니까, 그래도 한 6,000원, 5,000원 선이면은요, 아마 브레이크 한 번 정도는 걸릴 겁니다. 요거를 보고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여기 정도면은 한 번 던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5,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라인은 3,500원 제시해 드릴 겁니다. 앞전에 지금 3,600원의 최저점 라인이 하나 있는데, 아마 요거 깨지면은 투자 심리가 한번 또 쪼그라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오려면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3,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중간에 뭐 좀 이상한 팁이 섞이긴 했지만 예, 아마 그 금액 이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안내를 이후에 해주신 것 같습니다. KCTC고요. 목표가 5,000원, 손절가 3,500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